파워블로거도 부러워할 인생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행하고 자빠졌네? 시작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업 트렌드 연구소 옥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이 없는 여행, 당신만의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자유여행 기술연구소 김기현입니다. 아, 예. 저 시작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방송 장비에 약간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이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 네, 오늘은 저희 이 자리에, 원래 계셔야 되는 안 박사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 대신, 아름다운 여성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자그마치, 또 이제 저희 여성분이기도 하면서 또 일본인이시죠. 네. 나루미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네. 저는 이제 자유여행 기술연구소에서 일본 자유여행을 담당하고 일본 여행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나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 분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성이 나시고 이름이 루미. 이 진짜로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왜냐면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한국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전혀 일본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없을 정도로 언어 구사력이나 저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미 들으시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분이 꼭 한국인이 아니시고 일본인이시라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사무실에 지금 있잖아요. 일본 분이라는 걸 사실 잊고 지내요. 그러다가 전화 통화할 때 일본말을 하시는 거 보면 일본 분이 맞구나.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으신 분이라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 항상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어떻게 한국에 오셨고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온 게 2004년이었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나이가. 네.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네.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홈스테이를 하고, 한국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지냈는데, 그러고 이제 교환학생이 끝나고, 이제 다시 대학교를 2007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쭉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한 11년 정도 한국에서는 올해가 11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됐네요. 교환학생으로 처음에 오셨다가 네. 다시 1년 생활하시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그때 교환학생으로 왔었던 게 그냥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본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한글이라는 그런 네모나고 동그랗고 그런 글자로 해갖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너무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딴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좀 틈새 시장으로 한국으로 좀 가고 싶다. 뭔가 하나 배우고 와야겠다 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살면서 한국어를 배웠고요. 딱히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지는 못했고 그냥 홈스테이 하는 가정집에서나 아니면 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사실 문법이나 이게 맞춤법 잘 모릅니다. 지금도. 네. 근데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된 계기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국제교류의 일환이라 생각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은 또 제가 한국에 오려고만 하기만 했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본이라는 나라를 내가 좀 알아야 뭔가 국제교류라는 게 좀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깥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대학교 이름 얘기하셔도 네. 네. 한국 외대가 그래도 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일본학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다고 이제 얘기 들어가지고 꼭 거기서 이제 제가 일본인이면서도 좀 배우고 싶다. 외대를 나오신 거네요? 네, 외대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 와이프의 후배시네. 아, 정말요? 네. 나중에 한번. 네. 그렇게 어쨌든. 해서. 네. 그러시면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그럼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일을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거의 7년? 여행 쪽을 한 지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가족 대표님이랑 같이? 아니요. 대표님하고 중간에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만나게 돼가지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또 일하게 됐어요. 제대로 만났네요.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분을 제가 만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네. 소개해 주실 지역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고향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가고시마. 네. 가고시마 제 고향이고요. 일본 열도에서 큐슈라는 섬이 이제 맨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열도 최남단. 그러니까 일본의 땅끝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가고시마고요. 네네. 네, 저는 거기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거기서 아예 태어나셨고. 예. 그러면 아예 고등학교 때도 거의 다니시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누구보다 많이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실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여행사에서도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비슷비슷한 상품이고 저는 사실 별로 볼 게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지역을 하신다길래 얘기할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도 나름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 것 같긴 한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네. 한번 그러면 가고시마에 간단한 이렇게 좀 주요 관광지부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고시마는 한국 인천공항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가고시마 공항 직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가고시마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네. 어느 정도 되면은 한 경산남도 정도. 네. 서울로 따지면은 15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또 관광지가 있는데요. 특히 가고시마에서 유명한 거는 온천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온천하고 그다음에 골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골프장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요? 네, 날씨도 온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 오시는 한국 분들은 거의 다 하나씩은 골프백을 가져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온천하고 골프를 같이 즐기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곳이 또 온천 양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가고시마가. 네. 요즘 일본 전국적으로도 온천가 쏟아나오는 그런 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현재 일본 내에서 베푸라는 큐슈에 있는 베푸 온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온천 양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온천 스타일로 온천 즐길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고시마는 모래찜질 온천. 네. 이부스키라는 남쪽, 가고시마에서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에서, 이제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검은 모래찜질. 그렇죠. 네.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쭉 계시면은 온천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좀 희귀한 온천을 좀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거기까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네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가고시마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은 모래 찜질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오래 있어야겠다. 근데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검은 모래 찜질을 한 장소에 저도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비위생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장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모래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다음 손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참 깨끗하긴 하니까. 예,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온천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온천 하면 뭐 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 뭐 이 지역에 뭐 특이한 온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건가요? 특이한 온천, 뭐, 그렇죠. 뭐, 모래짐질 온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김 대표님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다마테바코 온천 가셨나요? 그때? 안 갔을 겁니다. 안 가셨나요? 네. 일본 내에서 가장 당일 온천으로, 갔다 오기 잘했던, 뭔가 후기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고로 치는? 최고로 치는. 네. 몇 년 동안 아마 1등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헬시랜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럼 갔다 왔군요. 그러니까 갔다 오셨네요. 네. 거기 정말 좋습니다.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좋다라고 나오는 건가요? 일단 시설은 굉장히 처음에 입구에 들어갈 때는 동네 목욕탕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많이 바구니 들고 많이 오긴 해요. 네. 근데 한 입장료 한 400엔, 500엔 정도 했을까요? 그 정도 했을 텐데. 계산을 제가 안 해가지고. 네, 그 정도를 했을 텐데, 이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노천인데요. 바로 앞에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노천 온천의 수면에다가 또 연장성에 또 바다 수면 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노천탕에서 온천하는 느낌. 그리고 경치도 좋고.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가 바다와 산을 같이 감상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만의, 그러니까 마치 이 온천을 내가 전세 내서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여지는 뷰 자체가 사람을 완벽하게 힐링을 시켜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 전날까지 제가 머문 그 호텔 내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가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고 나서는 정말 오기 잘했다. 꼭. 가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노천 온천이 유명한 데가 많지만 일단 바다하고 산을 같이 볼 수 있고 일단 굉장히 넓어 보이는 온천이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부스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찜질 온천인 유명한 온천 마을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이부스키에 가면 모래찜질밖에 몰라요. 근데 다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는 숨겨진 그런 면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름이 다마테바코 온천이라고. 다마테바코? 네, 다마테바코 온천. 이러니 기억을 못했죠, 제가. 이런 온천이 있었고 여긴 저도 검색해도 전혀 나오던 곳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네. 여기 말고 또 이제 소개시켜줄 곳이 또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은 가고시마 본토를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가고시마가 또 땅이 좀 아까 크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 중 또 하나가 섬이 많습니다. 네. 가고시마가. 나가사키, 큐슈에 있는 나가사키가 첫 번째로 일본에서 많고요. 두 번째로는 가고시마가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유명한 곳이 야쿠시마라는 곳이 있어요. 야쿠시마. 네, 들어보신 분들 다큐나 이런 걸로 많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지브리 영화 월령공주. 애니메이션 월령공주의 모델이 된 숲이 있는 그런 섬이거든요. 월령공주에서 나왔고 소위 뭐라 그러더라 원시림이라고 얘기해요. 네. 아주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제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과연 거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 자체는 이제 가고시마 본토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내로는 가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군요. 비행기도 있고 고속섬, 그러니까 배로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로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이제 가시면 이제 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렌트카로 다 이제 돌아볼 수가 있는데,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차로? 네, 차로, 렌트카로. 그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큰 섬은 아닙니다. 예. 차로 2시간이면 그렇게 작은 섬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근데 안에 또 곳곳에 또,
그 숲들, 그 원령건주의 실질적인 이제 모델이 된 시라타니 운수이교라는 약간 이끼가 쫙 있는 네네네.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숲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조문쓰기라고 해가지고요. 조문쓰기. 예, 네. 몇천 년 된 그런 산나무가 있어요. 네. 예, 그 산나무를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제 그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근데 또 야쿠시마를 간다고 이제 또 굳이 트레킹만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바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섬의 바다가. 네, 네. 여기가 이나카 해변이라는 해변이 있는데 이나카 해변. 예, 이나카 해변이 이제 일본에서 손꼽히는 바다거북이의 산란지예요. 예, 그래서 그 시즌 때 가시면 그 오미거북이가 이제 산란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그 모래 속에 있었던 그 새끼 거북이들이 나와서 이제 그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 그런 것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직접 보고 왔어요. 가서. 네. 되게 정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가고시마를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불과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국적인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본의 이미지가 펼쳐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일본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모르는 데도 아직도 많고, 가고시마를 사람들도 모르고, 사실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도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네요. 네. 네. 그 이나카 해변이라는 데가 그러면 이제 그 바다 색깔도 되게 이쁘고 바다 색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쁘고요. 또 그 여름에는 해수욕도 가능한데 뭐 그렇게 뭐 일반 뭐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뭐가 이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닌 그 자연의 그 해변인데, 밤에는 또 바다거북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자연의 모습이 좋아가지고 그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럼 이 야쿠시마 섬에 가가지고 그 해변을 즐기고 네. 여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나요? 숙박 물론이죠. 그래요? 네. 그 기본적으로 야쿠시마는 민박집이 많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몇 개 안 되지만 리조트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풀빌라. 네, 풀빌라도요. 풀빌라. 네, 풀빌라도 있습니다. 풀빌라도 있고요. 네, 온천도 야쿠시마에서도 온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또 리조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이나카 해변에 있는 그 소요테라는 소요테. 네, 이름이 소요테라는 곳이 있는데 소요테. 소요테이. 소요테이. 네. 라는 이제 숙소가 있는데요. 여기가 민박이라 하기도 그렇고 료칸이라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일본적인 전치와 야쿠시마의 그런 느낌을 살린 숙소거든요. 네네. 네, 기본적으로 객실은 다 다타미 방으로 네. 화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식사를 또 거기서 또 야쿠시마의 그 현토 요리를 그 맛볼 수가 있어요. 네네. 석식 뭐 그 조식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 식단도 그 해변에 그 만들어져 있고 바닷바람 쐬면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박인 거는 그 거기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그 노천탕. 정말 바로 앞에 파도 팍 밀려와요. 거기를 이제 전세식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숙박객들이. 근데 저는 야쿠시마 가시면 여기는 꼭 가야 된다. 네, 가시라고 하고 싶고요. 여기가 그 숙박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큰 뭐 리조트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은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곳인가요? 객실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그 옛날 그 일본의 전통 가옥을 그대로 이축해가지고 해변에 이축해서 그거를 이제 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실 수는 그렇게 한 15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방에는 뭐 4명 들어가 있는 방도 있고, 좀 여러 명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방도 있고, 객실 타입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 어쨌든 무조건 사전 예약을 하고 가야겠네요. 무조건. 네. 네. 하고 가셔야 되고.
일본 분들한테도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가요? 좋은 곳인데 그런 호텔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안 나와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네. 여길 예약하려면 네. 다 직접 전화로만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화로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한 가족분들이, 네.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는 데다 보니까, 뭐 영어나 이런 건 조금 좀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해줄 수 있긴 한데, 예, 물론 제가 또 거기 사장님하고 친하기도 하고, 네네.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예, 아마 전화로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알겠습니다. 빠르지 않으실까 예, 나루미 싶어요. 씨한테 연락을 하시는 걸로. 네. 예, 그러면 또 소개해 주실 곳이 네. 있으신가요? 그리고요. 야쿠시마가 이제 그 세계유산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록된 그 섬이었거든요. 섬 자체가요? 네, 네네. 섬 자체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어떤 그 길이 있거든요. 네. 그 길을 이제 그 세계유산 그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제 그 야쿠시마 전체를 이제 세계유산의 섬이라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록될까 말까 하는 그 섬이 또 있어요, 하나. 이게 아마미 오시마라는. 아마미 오시마. 아마미 오시마. 네. 라는 또 섬이 있는데요. 그 야쿠시마보다 좀 더 밑에. 더 밑에. 더 밑으로 오키나와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있는 작은 섬인데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요? 거기도 비행기. 네. 비행기로 1시간 정도로 갈 수가 있고, 네. 배 타고 가시기엔 조금 머세요. 네. 그냥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걸로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때묻지 않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저만 알고 싶은, 나만 알고 싶은, 일본의 지산낙원이라 해가지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거기군요. 네. 소개해도 되나요? 네. 가고시마를 위해서라면은. 되게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발음이 아니고? 수만 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네. 네,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이제, 거기가 왜 좋냐면은, 이제, 아까 야쿠시마는 그런 자연 트레킹이나 바다 이런 거를 보셨다면은,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해변의 느낌이 딴 데와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오키나와를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오키나와가 물론 한국에서 또 직항편도 있고 네. 좋긴 하지만 요즘 정말 관광객들 많이 들어가요. 예. 한국 분도 물론이고 다른 외국 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일본 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근데 오키나와가 너무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섬들이 이제 또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혼잡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이제 더 깨끗한 바다에서 좀 해수욕이라든지 이런 거 즐기실 수가 있는데, 또 요즘은 그냥 무조건 리조트나 해수욕이나 이런 여행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나를 돌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들 좀 많으세요. 네. 네.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한국 어휘 선택이 일본 분이 만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런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섬으로 해서 몇 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외국인도 없을 뿐더러 일본 사람도 잘 없는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자체가 없는. 네. 지역이라는 무인도까지는 아닌데, 네네. 숙박시설도 있고, 식단도 있고, 다 있긴 네. 있는데, 그런 오키나와 같은 그런 관광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어서, 정말 해변에 혼자 앉아서 바다 바라보면서, 약간 좀, 나를 돌아보고, 뭔가 혼자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 섬에는 추천할 만한 숙박지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아마미 오시마 같은 경우에는 더신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영어로 해서 더신이라 해서 아마미 오시마 중에서도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좀 약간 고급스러운 좀 호텔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바로 앞에 해변가
바로 앞에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호텔 자체가 그런 리조트 호텔이랑 조금 달라서 네. 객실수가 뭐 한 10개 될라나? 네,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정말 객실에서 입고 그 수영복을 입고 바로 바닷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체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뭐 프라이빗 풀장도 있고 네. 굉장히 또 거기가 바다가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 바다 색깔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네. 했던. 네네. 요즘 사실은 뭐 우리 허니문 여행지로 동남아 바다 때문에 동남아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동남아가 뭐 말이 동남아지 비행 시간도 6시간 이상 걸리고 하는데 그쵸. 또 동남아 가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많고 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들 뭐 허니문으로 가도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제가 여기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물론 가고시마에 있는 섬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천에서 가고시마 공항까지는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그 요즘은 그 국적기하고 이제 그 적항군도 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천 가고시마 왕복으로 해서 제일 저렴할 때가 거의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내선을 타고 그 섬으로 간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짧은 시간에 그런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가고시마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메리트가 있다. 또 그 휴가를 많이 내지 못하는 분들이나 좀 그 동남아나 이런 데도 좀 사람이 많을 수 있고 또 시간도 그만큼 빼야 되고 할 수 있는데 또 저렴하게도 갈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에 정말 그 한국 분들한테는 좀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저도 지금 약간 그 마음이 이미 갔는데. 정말요? 이 리조트는 비싼가요? 그 리조트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해요. 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왜냐면 거기서 이제 식사도 그 코스 10만 원에서 20만 엔. 아니요. 만 엔에서 2만 엔이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별로 안 비싼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항상 유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아,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괜찮네요. 네. 약간 커플끼리 가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 데가 좋을 수도 있고 약간 혼자 좀 조용하게 좀 쉬러 가는 여행으로는 그 좋은 민박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데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은 여기를 얘기를 해드렸지만 민박집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다라는 거죠. 네.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숙박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섬에서도 렌트카를 보통 쓰나요? 네, 렌트카를 다 다 쓰고 계세요. 그 예전에 그 가셨던 분은 렌트카보다 그 오토바이 있죠. 네. 오토바이로 다니신 분도 계셨어요. 뭐 렌트카는 너무 혼자서 다니시는 여행이었는데 약간 그 섬을 혼자 오토바이로 다다다다 하면서 다니는 그 느낌이 좀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차들도 많지 않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토바이 너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이판 갔다가 경비행기 타고 가니까 옆에 뭐 로타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갔더니 그 스쿠터를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쿠터 빌려주신 분도 사실은 일본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빌려가지고 섬을 한 바퀴 도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확실히 가졌던 것 같아요. 혼자 오지 말아야지. 그 생각만 나고. 네. 그렇게 되겠죠.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와이프랑 꼭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뭐 더 소개시켜 드리는 거에 따라 저도 장소를 좀 더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뭐 소개시켜 주실 때는 있나요? 일본 하면 또 제가 항상 일본 여행 갈 때마다 기대하는 게 사실 음식이거든요. 음식, 네. 음식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고시마에 유명한 음식이 있나요? 가고시마가요. 가장 유명한 것들이 고기입니다, 바로. 고기요? 고기. 네. 그 일본 내에서 축산이 1위입니다. 가고시마가. 네. 그러다 보니까 흑돼지. 흑돼지. 네. 흑돼지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흑돼지로 뭐 돈가스. 일본 돈가스 조금 뜨겁거든요. 네. 근데 그걸 흑돼지. 돈가스는 저도 잘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끔 정말 뭔가 특별한 날. 특별할 때 어머니가 좀 뭔가 비싼가요?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한
1,300엔에서 500엔 정도? 왜 잘 못 드셨어요? 안 비싼데? 흑돼지가 좀 그때는 조금 비쌌거든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릴 때는 제가 또 일본에 가고시마에 있었을 때가 이제 20대 전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학생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사주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저 용돈도 못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아주 그냥 네. 냉정하게 키우셨군요. 네. 가고시마 소녀였을 네. 때. 네. 그래서 그 돈가스, 한국 분들 돈가스 좋아하시니까 가고시마 가시면 무조건 흑돼지 돈가스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샤브샤브를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가고시마에서는 거의 그 돼지고기로 샤브샤브 먹습니다. 돼지고기로 샤브샤브를. 네. 저는 소고기로 샤브샤브 먹은 거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가고시마에서는 샤브샤브는 흑돼지로 그 신선한 걸로 해가지고 먹는데 약간 소고기를 먹다 보니까 약간 뻣뻣한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 흑돼지의 특징이 좀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이 좀 기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식감이 또 있고 약간 입 안에서 약간 살살 넣는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샤브샤브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드셔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고기 지금 부터가 아니라 그 돼지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닭도 유명해요. 네, 닭. 닭은 그 가고시마에서는 토리사시라고 해가지고 토리사시. 네. 닭고기 회로 먹습니다. 그걸 못 먹고 왔네요, 제가. 지금 말씀 앞에 언급하신 두 개는 제가 먹고 왔는데 네. 닭고기 회를 못 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돈가스랑 그 샤브샤브는 그 식당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닭고기 회 같은 경우에는 뭐 향토요리집, 뭐 손술집이나 아니면 저는 항상 그냥 가고시마에 있는 마트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마트에 팔아요. 네, 반창 코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 팔거든요. 네. 한 팩에 300엔 뭐 이러고 네. 파는데 그걸 무조건 사요. 사서 집에서 먹는 토리사시로. 편인데, 네. 근데 약간 그 껍질 있는 부분을 약간 그 불로 뭐 짠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해가지고 마늘 간장을 찍어서 먹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네.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이건 좀 약간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닭을 회로 먹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네. 육회는 먹어봤어도 이거는 아예 뭐 말고기도 회를 먹는 거 뭐 이런 걸 봤는데 이건 진짜 아예 처음 들어보네요. 그거는 약간 많이 그 가이드북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가고시마 사람이면 무조건 닭고기 회 그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만 이렇게 팔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식당에 그 일품 요리로 팔 수는 있어요. 그런 선술집이나 이런 이자카야 이런 데 가면은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건 근데 좀 비싸거든요. 사실은 선술집에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고시마에 도착하자마자 마트에 가가지고 고향의 맛이군요. 고향의 맛. 네, 고향의 맛이에요. 닭고기 마트에 가서 토리사시. 없는 데는 없을 거예요. 네, 닭고기 회, 도리사시. 그러니까 토리가 그 닭이거든요. 사시가 그 사시미 할 때 그 사시. 이거는 되게 새로운 정보네요. 진짜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네,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되게 훌륭한 곳이네. 뭐 고기가 다 이렇게 뭐 맛있으면 뭐 이것만 먹으러 가도 되겠네요. 네, 고기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고기 가격도 소고기 가격도 굉장히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명이 같이 먹었는데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우리 한우 사실 6, 7만 원 갖고 못 먹잖아요. 못 먹죠. 근데 정말 고기 양도 많았고 또 질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항상 저도 일본을 뭐 자주 가본 것도 아니고 한데 일본에서는 항상 음식이 맛있었다라고 전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고기도 사실 와규 뭐 이런 거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흑돼지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닭고기 회 이거는 진짜 새로운 정보네요. 네. 그 가고시마도 나름 그래도 그 해변이 있고 한데 뭐 그러니까
그 회는 별로 잘 안 먹나요? 회도 먹긴 먹어요. 네. 특히 그 가다랑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마쿠라자키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가다랑어의 산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스오부시 아시죠? 네네. 그 가스오부시 그 생산이 거기가 1등이거든요. 아, 네. 먹을거리에 천국 같은 거.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 그러니까 원래 그 가고시마는 돈코츠 라멘, 네. 라면으로는 돈코츠로 해서 그 차슈 있잖아요, 고기. 예. 거기가 굉장히 이제 두꺼워요. 네, 두껍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가고시마 라멘의 특징인데 또 그 마쿠라자키라는 그 동네를 가시면 네. 가다랑어 라멘을 드실 수가 있어요. 가다랑어가 올라가 있어요. 가보시면 한 번 더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보실 수는 없어요, 가고시마. 아니, 뭐, 물론 네. 그렇겠죠. 네. 네.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우리 나루미 상이 소개해줘가지고 간 데가 하나 있는데 국수를 먹는 데가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국수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국수가 막 회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이게 국수를 이제 소멘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가셨던 이부스키라는 동네, 그 모래찜질로 네, 유명한 동네를 가시면은, 토생교라는 곳이 있어요. 토생교. 예, 어떤 네. 계곡인데요. 네. 네. 거기가 이제 물이 굉장히 맑고, 맛있는, 네. 지역이다 보니까, 그 맑은 깨끗한 물에다가 소면을, 소면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물이. 담그죠. 응, 담궈서, 그러니까 약간 시원하게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소바를 먹을 때, 모밀을 먹을 때 네. 이렇게 그냥 바구니에다가 있는 걸 이렇게 찍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그러냐, 회전하는 기계 같은 게 기계가 있어요. 물이 막 그 안에서 회전을 합니다. 거기에 그냥 소면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물이 소면을 거죠? 거기다 집어넣으면 네네. 얘가 막 소면이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그 소면을 그걸 막 이렇게 건져 먹는? 그쵸, 빨리 돌아다니는 그 소면을 네. 건져서 먹는 겁니다. 그 맑은 물에 적신 이제 소면을 딱 젓가락으로 막 잡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장국에 찍어서 먹는 거. 그러니까 맛 자체도 워낙 일본 자체가 그런 어떤 장국이라든가 이런 거 맛있잖아요. 간장도 네. 맛있고 소면도 맛있고 근데 그런 맛도 있지만은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이걸 빨리 잘 건질 수 있을 것이냐. 네. 나름대로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딸애랑 같이 갔거든요. 네. 딸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데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이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짱구에서 이런 비슷한 게 한번 나왔었대요. 이렇게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맞아요.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국수를 떨어뜨려갖고 이게 막 건져 먹는. 원래는 맞아요. 예, 일본에서 일반적인 소멘 나가시라고 하면 대나무를 이렇게 자른 대나무를 좀 연결시켜 가지고 맨 위에서 물을 흘려요. 그건 근데, 영화에서 봤던 거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도센교라는 이부스키에서 먹을 수 있는 소멘 나가시는 동그란 전기롭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에다가 이제 소면을 딱 얹으면 이제 국수가 막 돌잖아요. 네, 막 그거를 이제 젓가락으로 막 잡고서 먹는. 네. 네. 아마 다른 지역에는 잘 없을 겁니다. 네. 네. 이건 저도 아예 처음 들어보긴 하네요. 네.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제가 일본 음식을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본 음식을 먹으면은 항상 좀 짜고 달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가고시마 음식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가고시마는 약간 단맛을 좋아하고요. 단맛. 네. 일반 간장 있잖아요. 네네. 가고시마 사람들 당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간장이 좀 답니다. 그래서 저도 당맛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간장을 이제 먹을 때 되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만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고시마에서는 가면은 항상 간장으로 사옵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병을 제가 줬어요. 네, 부탁을 받고 정확하게 어떤 브랜드를 사와야 된다고 찍어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마트를 뒤졌는데 그 마트에다 6병이 남아있더라고요. 다 털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약간 맛이 약간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밍밍한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키나와는 워낙 그 옛날 그 일본이 아니었다 보니까 워낙 또 호불호가 가려져요. 네. 예. 좀 음식이 일본인들이 봐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름만 들어도 뭔지 모르는 것들 많아요. 굉장히. 또 오키나와는 또 이제 그 완전 다른 나라였으니까. 네. 예전에 류큐 왕국이라는 왕국. 예, 네. 다른 나라였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가고시마는 네. 그 규슈 옛날 그쪽 그 왕국 그쪽 소속이었던 거죠? 그 규슈 맞나요? 규슈 섬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예, 거기에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역사 공부를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먹을거리도 쭉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예, 좀 더 설명할 지역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지역은 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도 많고 하는데 가고시마를 아마 많이 그 접하게 되는 그 한국 분들이 접하게 되는 게 아마 뉴스에서 네. 가고시마를 듣지 않을까 싶은 게 화산, 뭐냐면 네. 그죠, 화산이랑 태풍. 화산. 네. 아무래도 태풍은 남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지나가는 길에 있어요, 태풍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재 뭐 가고시마에 뭐 상륙하고 뭐 이런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그 화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또 가고시마 그 토박이로서 네. 좀 토박이. 이런 단어가 어떻게 일본 분 앞에서 나오죠?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고시마는 또 사쿠라지마라고 해가지고 그 한 가운데 바다 위에 있는 또 화산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쿠라지마라고 하는데 그 화산하고 또 요즘 최근에도 몇 번 그 분화하고 했던 곳이 이제 또 기리시마 쪽에 있는 신모에다케라든지 화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온천이 또 많다는 또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화산 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라든지 뭐 위험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정말 위험하지 않고요. 가고시마 사람들한테 화산이라는 것은 분화 뭐 이런 거는 하루에 뭐 옛날에 뭐 10번, 네, 10번, 15번 그 정도 분화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네. 보통 이제 화산 분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빨간색 용암이 막 튀어나오고 막 돌이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나 봐요. 제가 일단은 살아오면서 용암을 본 적은 없고요. 그래요? 네. 옛날 아주 한 100년 전인가? 그 까마득한 과거군요. 제가 모르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항상 이제 그 용기가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연기가 그냥 나오는 거는 늘상 봤었어요. 비 오는 것처럼. 비 오는 것처럼. 그냥 일상이다. 일상입니다. 그래서 화산은 항상 분화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화산재나 뭐 기관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막 이런 얘기 또 많이 듣긴 하는데 그 가고시마에서 방송 TV를 보시면 그 날씨예보 안에 이제 그 뭐 오늘의 뭐 최저 기온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 보시면은 바람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가고시마만에 있는 그런 예보의 한 가지인데 그 사쿠라지마 상공의 바람 방향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보가. 그러면 그 바람 방향에 화산이 터졌을 때 그 방향에 이제 화산재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바람 방향이 저쪽이니까 우리 집 방향이네. 그러면은 뭐 빨래를 밖에다 넣으면 안 되겠네. 뭐 이 정도. 창문 닫아놔야겠네. 그 정도고요. 피난을 가거나 뭐 이런 대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혀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없으면 화산이 안 터지면 또 이상한. 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느낌도 들고. 오히려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제가 머문 호텔에서 사쿠라지마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위에 이렇게 그냥 뭐 연기가 막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화산이 분출된다 그러면
저게 분출됐다고 그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구름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그게 분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구름처럼 보일 정도라는 네,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냥 구름이 그냥 거기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은 그 바람 방향에 따라 뭐 이렇게 빨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네. 그런 날 바람이 이렇게 올 때 빨래가 좀 검어진다거나 뭐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내일의 이제 바람 방향으로 보고 집 안에서 넣을지 아니면 바깥에서 넣을지 뭐 그런 그 것도 정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창문 열어놓으면은 만약에 바람 방향이 이쪽이다가 하면은 다 그 화산재가 다 집 안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산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은 화산재가 이렇게 막 있거든요. 네. 먼지가 아니라 화산재가. 먼지가 아니라 화산재. 근데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 책상에 화산재가 있었던. 네. 네. 그냥 뭐 그 정도. 네. 근데 그게 뭐 별일은 아니었고. 한국에서 뭐 미세먼지를 달고 사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마스크도 끼진 않았던 외국 거. 가서 항상 외국 분들이 유럽에 가면 물어보는 게 북한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너 이거 어떡하냐 전쟁 나면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희 뭐 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고시마의 화산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뭐 오히려 그거보다 덜 하겠죠. 뭐 덜 저희는 하겠죠. 실제로 네.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네. 뭐 가고시마 화산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활화산인 거고 네. 거의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휴화산이 폭발하는 게 위험하지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연기가 나오고 있는 활화산은 위험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또 사람이 사는 거고요. 네. 그 일본이 워낙 또 안전에 대해서도 민감한 나라다 보니까 뭐 대피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내리는 걸로 유명하고 제가 네. 어디서 우연찮게 봤는데 그 가고시마에서는 그 온천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네. 특이하게 또 이곳에서도 나온다고. 어디요? 그 왜 그 각 가정에 아, 네네, 맞아요. 네, 그죠? 네. 아까 그 이부스키 온천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부스키 온천 마을에도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좀 뭐 살잖아요. 네. 근데 온천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천연 온천을 그 가전집에다가 그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그냥 일반 가전집에서도 온천이 나와요. 그런 집들 좀 많아요. 공짜로. 말 그대로 그냥 뭐 땅 파면 우물 나오듯이 온천이 나온다는 거네요. 네. 뭐 그런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고요. 특히 네. 이부스키 같은 경우에는 해변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변에서 이제 삽으로 이제 파가지고 그 발을 좀 집어넣으면은 그냥 거기서 조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그 해변에서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네. 그 정도라는 네. 거죠. 또 온천으로 만든 음식이 있잖아요. 전 정말 일본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온천으로 만든 음식은 네, 뭔가요? 온천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 있어요. 계란? 계란이요. 아, 네. 계란. 정말 네네. 맛있더라고요. 아, 제가 유난히 계란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항상 일본 가면 요거를 그 일본 나또에다가 네. 해가지고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어딜 가나 거의 파니까 일본에서는 진짜 맛있긴 한데 또 가고시마만의 그런 매력은 좀 있겠죠? 가고시마 저도 여러 군데서 먹어봤는데 가고시마 온천 계란은 강추드립니다. 아,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꼭 가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쭉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네요. 뭐 음식도 얘기했고 저희 호텔이나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들. 그 가고시마 거기 저희 처음에 그 본섬 같은 경우에는 숙박지나 이런 데에서 좀 추천할 만한 데는 없을까요? 숙소. 일단은 가고시마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이제 여름이니까 또 온천이 좀 뜨거워가지고 무슨 여름에 온천이야 할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가고시마 또 온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천으로 풀장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부스케 가시면 뭐 모래찜질도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풀빌라에다가 그 단독 그 별채로 되어 있는 객실에 그 온천 따뜻한 온천하고 온천물로 만든 풀장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 시설이. 네.
오늘 뭐 가고시마를 저는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번 더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가야겠네요. 네. 그 나루미상은 이번에 그 라디오가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해보니까? 이게 라디오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가고시마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거인지라. 뭐 네. 지금 사실 우리만 떠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우리 걸 듣고 있나? 뭐 파일이 나오니까 돌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고시마를 갈 때 네. 저 사실 거의 저는 이제 그 지금 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데 주말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항공편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항공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국적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금일, 주 3회. 네. 예, 운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올해부터 이제 저가항공도 네. 이제 그런 좀 여름 시즌에도 이제 그 운항하게 됐는데 그 저가항공은 똑같이 수금 1에다가 월요일까지 주 4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온천 시즌이면은 이제 한 12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그 임시적으로 예, 저가항공을 많이 뛰고 있고요. 그 국적기도 그 주 3회부터 조금 편수를 늘려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특히 뭐 겨울철에 온천 뭐 여행이나 이런 거 가실 때는 굉장히 스케줄 짜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도 이제 여름 시즌이 됐지만 이제 주 3회다가 이제 저가항공이 뜨게 됐다는 좀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저가항공이? 저가항공이 이제 이번에 12월 달 그 겨울 시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연장을 시켰어요. 그 그럼 항공사에서. 계속 가겠네. 네. 그러면 그 저가항공은 수금 1, 월수금 1 이렇게 네네네. 운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타면 금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오는 3박 4일 일정이 가능한 거네요. 네네, 그것도 네.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국적기는 금, 토, 일 2박 3일밖에 안 되는 거고. 금, 토, 일이나. 그렇죠. 네. 어쨌든 3박 4일을 하려면은 이걸 이용해야겠네요. 네, 그것도 좋고요. 뭐 국적기로, 그러니까 스케줄 따라 다르긴 한데요. 국적기는 일요일날 출발하는 게 좀 늦다 보니까 현재는 네. 좀 일, 월, 화수는 조금 추천해드리기가 그렇고요. 네. 그나마 저가항공 이용해서 3박 4일로 가신다 그러면은 예, 가장 그 편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국적기는 요즘 좀 말이 많잖아요. 그 그쵸. 구국적기가 뜨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알고 등푸른. 있는 등푸른 국적기. 네. 저가항공 이용하셔도 될 것 저가항공 같아요. 이용하시죠, 그러면. 네. 비행 시간도 짧고 하니까. 네, 웬만하면 뭐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 굳이 뭐 이용을 네. 뭐 그 물론 그 직원들이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저도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쪽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좀 당한 것도 많고요. 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거의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 우리 나루미상한테 네. 나루미상한테 가고시마는 어떤 의미인가요? 가보시면은 좀 일단 고향이고요. 네. 뭐 서울에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더 알게 된 또 안에 있을 때 몰랐던 거를 더 있을 때는 몰랐던 정말 매력적인 그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나루미상이 저랑 한번 대화를 하다가 그 가고시마 그 전통 술 중에 고구마 소주가 있대요. 그래서 고구마 소주를 고향에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먹고 그 빈 병을 안 버리고 있다고. 왜 안 버리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생각이 나면 그 뚜껑을 열고 고구마 소주의 향을 맡으면 아버지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야 저도 뭐 부모님이랑 지금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타국에 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서 좀 뭔가 좀 짠한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잘 극복해주고
지금 있는 뭐 나루미의 모습을 보니까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얼마 뒤에 고구마 소주를 사줬던 기억이. 맞아요. 그죠? 되게 네. 비싸게 먹었어요. 한국에서 너무 비싸요. 가보시면서 드세요. 팔아요. 고구마 소주. 하는 데 있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너무 비싸요. 솔직히 저는 제 입맛은 아니던데 너무 순해가지고. 정말요? 네. 고구마 소주라는 게 있구나. 네. 네, 25도 정도 되고요. 고구마가 유명하다 보니까 가고시마가 네. 흑돼지도 고구마를 먹고 살아요. 아, 그래요? 네. 화산재가 많다 보니까 쌀보다 고구마가 많이 자라거든요, 가고시마. 네. 특산물.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나루미상, 네. 나루미 씨가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서 가고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약간 좀 장비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짓고 나루미 씨 끝나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뭐 간단하게. 네. 가고시마 이번에 좀 또 최대한 많은 거를 좀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가고시마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가고시마 한번 쳐보시고요. 검색창에도 쳐보시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좋겠고. 자유여행 기술연구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행하고 자빠졌네는 얼굴책에서 여행하고 자빠졌네를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팟캐스트로도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음악 듣고 끝날 건데요. 이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 지금 나루미 씨가 나루미상에 선곡한 곡이에요. 네. 나카시마 미카가요. 박효신의 눈의 꽃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원곡 가수거든요. 근데 그 나카시마 미카가 가고시마 출신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냥 반가움을. 네네. 예. 일본 노래긴 한데 좋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마지막 끝곡으로 듣고 저희는 이만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